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좋은 뉴스들만 모아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기사를 보니까요, 오늘도 이제 기사들이 당연히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아주 굿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요,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가 매월 이 매트릭스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은 뉴스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영화배우 신용균 선생이 어마어마한 이 땅을 쾌척했어요. 바로 요즘 이승만 기념관이 최종적으로 이제 성립하는데 이제 위원회 이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승만 기념관 추진과 관련해서 보도를 해드리려고 몇 번 준비를 했었는데 좀 시간 관계상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결국 신용균 영화배우 원로 배우 신용균 선생이 고덕동에 있는 땅 4,000평을 무려 기부했어요. 근데 이 땅의 의미는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평소에 이 낚시를 즐기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용균 선생이 이제 4,000평 땅을 기증했는데 쭉 보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요.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서울대 치대를 비롯한 이 기부 활동이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예, 아주 훌륭하신 그런 이 기부 활동 높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믿고, 특히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하는 거, 이거는 대단한 역사적 의미까지 갖는 것이 아니냐.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한 가지 이거는 문재인 관계인데, 문재인 얘기가 나오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야, 이 보조금 지급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가 이 민간 단체에 준 보조금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30조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이 대외 활동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요때마저도 계속 이 보조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이거 보조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 얼마 전에 그런 강력한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걸 보면 이거 문재인이 이거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겨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음량이 너무 작게 들려요.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지금 소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조금 죄송하지만요, 턱에도 되시는 분은 조금 이 라디오 이 볼륨을 좀 그 라디오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스피커폰 이 볼륨을 조금 늘려주시고, 제가 그러면 볼륨을 지금 한번 많이 켜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좀 켜보겠는데요. 자, 이 정도면은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볼륨을 굉장히 많이 켰는데 거의 배로 제가 배로 켰습니다. 지금 배로. 근데 이렇게 키면 좀 울릴 텐데, 예, 소리가 아직도 안 들립니까? 오늘 잘 들려요? 예, 잘 들린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 터게대 분께서는요, 이 스마트폰 이 볼륨 그 크기를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륨을 배로 늘려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 볼륨이 너무 크면 좀 잡음이 나요. 그래서 죄송하고, 그리고 데디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에어컨 켜고 지금 방송 중에 있어요. 예, 데디님 방송 잘 들리십니까? 예, 터게드님이 좀 잘 들리신다고 하셔야 되는데,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볼륨 세팅을 지금 마침 안 들리신다고 해서 두 배로 늘렸어요. 두 배로. 그래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 이 배로 늘리지 않아도 잘 들리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안 들리시면은 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볼륨을 좀 더 늘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들 잘 들으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잘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기술적인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예. 다들 이제 좋다고 그러니까 아까 소리가 좀 작기는 작았나 보네요. 잘 들린다고 그러네요. 이 에코 현상은 없나요? 에코 현상이 없어야 될 텐데, 제가 볼륨을 너무 키워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기존부터 듣는 기분도 즐거우시다. 이상 없네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러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용이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이 점이 이제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이제 좋아졌느냐. 이제 이런 또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한 지역이 이제 호남, 40대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남과 4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호남과 40대. 그러니까 호남과 40대에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얘기는요. 이재명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질적인 구조가 여론의 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이 완전히 이제 폭망했어요. 그리고 호남에서조차도 이탈이 세고 그리고 40대 이탈도 셉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오게티 여전히 정부 심판 논의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좀 세고요. 서울 쪽에서도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론 내용을 이제 하나씩 지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제 매트릭스 여론조사 업체 연합뉴스하고 연합TV 지난 1일하고 2일 이거는 연합뉴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8.4%, 부정평가는 53%인데요. 긍정은 2.1%가 올랐고 부정은 5.5%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긍부정 이 평가위원회 모두가 외교 안보가 1등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교육 문제, 이 교육 문화 여기에서도 이 긍정 평가 둘 다 긍부정이 양쪽으로 다 작용해요. 그러면 긍정 평가 요인 1등은 외교 안보, 2위가 노조, 그다음에 3위가 경제 민생으로 되어 있고요. 4위가 교육 문화인데 5.4%. 부정평가도 외교 1, 2위는 소통협치, 3위가 경제민생, 4위가 노조하고 노동, 5위가 교육문화인데요. 교육문화의 부정평가의 7.6%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문화 부분에서 이 긍정평가는 지난달에 1.5에서 5.4%로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0.5에서 7.6%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육 문제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요, 50대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32.1%에서 40.5%, 8.4가 올라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대도 상승을 했어요. 22.8%에서 27.5%, 4.7%가 올라갔고요. 40대는 22.9에서 18.3으로 4.6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의 경우에는요, 50대가 66%에서 56.0%, 그리고 20대가 66.7%에서 58.1%로 부정평가가 내려갔어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 평가에서 보면은요, 서울에서 35.2에서 42.0으로 6.8%가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한 것이죠. 그리고 이 TK에서도 48.6에서 53.3, 그리고 호남에서가 많이 올랐어요. 14.3에서 18.6으로 무려 4.3%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충청도에서 5.5가 내려서 33.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요, 이 국민의힘은 그대로 34.1인데 비해서 민주당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4.1%가 폭락. 그래서 30.9%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4.6, 그리고 지지정당 없다. 무당층이 27.3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50대가 44.8% 올라갔고, 20대가 3.7%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40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50대에서 8.2%, 그리고 40대에서 6.0%, 30대가 5.8% 각각 내렸습니다. 그래서 20대를 빼고는 전 연령층에서 하락을 했어요. 자, 이거 국민의힘 이 TK에서는 4.0, 부울경에서 6.8이 올라갔고요. 강원 제주 3.8, 서울에서 1.7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부울경에서 7.8, 광주 전라에서 6.3, 서울에서 4.1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 6.3이 빠졌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결국은 이재명이는 나가 떨어질 날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지표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제 뭐냐, 이 총선 심판론을 물어봤더니요, 지금 이제 민주당한테 찍겠다, 이게 말이죠, 이게 30.6%, 국민의힘이 29.5%, 살짝 지금 국민의힘이 뒤집니다. 1.1% 차이로 뒤져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5월 달에 30.2%에서 지난달에는 2.9% 올라서 33.1인데요. 이번에 다시 2.5%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이 얘기는 민주당이 이 대한정당으로서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 이게 여전히 심판론이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 신호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켰다는 응답은 5월에 32.3에서 지난달에는 1.1%가 내려서 31.2, 이달에는 1.7%가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지정당 없어 이게 24.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은 대통령 직무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69.5가 국민의힘을 찍겠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 중에는 51.1%가 민주당에게 찍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해보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율 30.9하고 비슷한 데 비해서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다는 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율 34.1%보다 4.6%포인트가 낮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권역별로 보면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9.0%, 민주당이 29.8%, 1.1%포인트 차이로 서울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호남, 충청도는 이 민주당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 텃밭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한 5% 정도가 높아요. 강원, 제주도는 무려 15%가 높습니다. 국민의힘은요, TK에서 압도적이고 부울경에서도 압도적이고, 예, 그리고 40대가 이 50대 여기에서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리고 20대도 물론 앞서요. 60대 이상에서만 우리 국민의힘이 앞선다. 그리고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지론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 그래서 정권 견제론은 48.1%, 그리고 정권 안정론은 39.2%입니다.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그리고 응답률이 15.1%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뢰성은 좀 우리가 가져도 신뢰성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번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가 발표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원로 배우인 신영균 선생이 대대적인 이 땅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영균 선생은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95세. 그리고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과 건립 추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 한강변에 있는 고덕동 땅 4,000평을 기증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낚시를 즐기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덕동 일대, 그러니까 강동 지역에요, 이 땅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 신영균 선생이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도에 보니까 14,000평 정도를 고덕동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4,000평 정도를 지금 이제 이승만 기념관으로 기부를 한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14,000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4,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24,000평. 어마어마한 땅이죠. 이거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이 될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의 땅을 갖다가 지금까지 기념관 하나 없었던 우리 건국 대통령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이 건립관이 추진되기로 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쪽에 나선 우리 이제 이 신영균 선생의 이런 통큰 기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영균 선생이 나왔던 영화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게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신영균 선생의 이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영화의 이제 또 한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아주 신영균 선생 안 나온 영화가 없죠. 나왔다면 전부 대박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영화들이 신영균 선생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화들, 아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고, 자, 그리고 이제 신영균 선생은 이제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2010년대 사재 500억 원을 문화예술계에 기부해서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 성립이 됐어요. 안성기 영화배우가 이사장을 하고 있고, 2013년에는 모교에 서울대학에 100억 원 상당의 제도 토지를 기부했고요. 그래서 신영균 서울대 발전기금을 설립했고,
2016년도에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10억 원을, 그리고 작년에도 모교인 서울대 치대에 15억 원을 쾌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영균 선생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기념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뜻깊은 일이다. 뒤늦게나마 역사 바로잡기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국민이 동참하길 원한다. 그리고 이 땅은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데, 이 정부가 기념관의 건립을 결정하면 바로 기념관 건립이 될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현물로 기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건국 대통령 기념관 하나가 없는 거 굉장히 부끄럽다. 예. 그러면서 6.25 전대 때 이 미국을 참전시켰고 대한민국을 세운 분 아니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 뜻깊은 일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내가 참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그래서 서울대 치유학과를 나와서 치과의사로 일하다가 60년에 조긍하 감독의 영화 과부로 데뷔를 해서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연산군, 연령은, 빨간 마우라,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시리즈가 대표작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영화들을 보면은요, 하나는 이제 빨간 마우라고, 이 빨간 마우라,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빨간 마우라에 나오는 이제 이 사진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신영균 선생님, 이게 이제 빨간 마우라에 나오는 이제 하나의 장면이고요. 이건 뭐 신영균 선생의 일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신영균 선생의 이러한 아주 뜻깊은 이런 기부 활동, 정말 우리 후손들이 그 의미를 아주 잘 새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야, 이거 보조금 참 줄줄이 샌다.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예, 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건 다 아는 건데, 이거는 뭐 해도 너무 많이 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과 관련된 이 도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보조금 내용을 보면은요, 참, 야,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참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말이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보조금이 총 얼마가 나갔느냐? 무려 30조가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썩은 돈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보조금 제로베이스에서 단단히 검토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자료를 쭉 봤더니, 자, 제가 말이죠, 이 통계표를 한번 여러분께 크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가 되니까, 예, 5년간 누적액이요. 5년간 누적액, 제가 이제 너무 크게 띄워갖고, 조금 이 연도수하고 같이 안 보이는데, 조금 낮게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자, 민간단체 보조금이 2018년도에 5조 6,082억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2019년도 한 해만 살짝 빠지고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5조. 그 다음에 2020년도 집권 3년 만에 6조대로 올라서요. 21년도, 22년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2020, 21, 22, 3개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지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 썩은 요인이 작동하지 않냐.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무려 누적 금액이 30조 900원이 달한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이제 회의에서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러한 강한 이 지적, 그리고 특명을 내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제점을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요, 중앙정부가 시민단체한테 직접 준 보조금만 들어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제대로 감사하고 수사하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그리고 정보 보조금 나눠먹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불황 이등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 그리고 낱낱이 걷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잖아요. 이 지시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통계표는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로부터 38개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거예요. 예. 자, 이게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 보조금을 지급한 이 규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요, 이 민간단체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용 지급액만 산출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성과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통일부 운영 사업은요,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무조건하고 주는 이런 문제점을 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통일협의회는 작년 한 해에 27억 원, 그리고 민화협회는 무려 작년 한 해에 62억 원을 지급했는데 매년 비슷한 금액이 그냥 계속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무슨 정부 예산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 성과 이런 거 관계없이. 최근 5년간 민화협은 그래가지고요, 문재인이가 307억 원. 이거 김홍일이 DJ 아들이 한 거잖아요. 이거 307억 원. 예. 그래서 이런 이 민화협도 대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민간단체 보조금 논란 사태를 촉발한 것은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이게 이제 윤미향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민화협의 위안부 문제는 정부 보조금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과도한 예산이 지급이 됐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준영 의원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민간 보조는 말 그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실무를 주재하는 성격인데, 코로나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매년 지급 총액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8년도 대비 2022년도에 무려 9,344억 원, 16.7%나 늘은 거. 그리고 지금 이거는 38개 정부 부처의 민간단체 지급 현황에 불과한 것이고, 공공기관하고요, 방역단체, 기초단체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까지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요,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지난 28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28일 날 이 정치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경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라. 그러면서 이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연평균 400원씩 늘어났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론화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지난 70년 동안의 정부 부채가 700조였는데 700조였는데 무려 400조가 5년 만에 늘어났어요. 이런 단체 지원금이 늘어난 게, 이게 이 박원순이도 서울시 내 이 서울시 등록 지원 그 민간단체가 수백 개를 늘렸잖아요. 이래서 민간단체에 돈을 뿌린 것은 결국은 이거요,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이거 부정선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부 예산 국민 혈세를 가지고 민간단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시민단체들이 전부 좌파화되고, 그래서 정부 여당의 지지단체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문재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뭘로 이어졌느냐, 2020년도 물론 그 당시 김영호, 홍경환이가 공천을 말아먹는 바람에도 졌지만 시민단체를 2017년도부터 키워왔고, 박원순이는 3년이나 하면서 시민단체 서울시민 혈세로 키워주고, 그러니까 계속 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이 낭비가 됐던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죠, 대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이 실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로베이스에서 똑바로 검토를 하라, 이게 이제 내려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이 통계 자료를 오늘 다음다 공개했고, 그 중에 이제 민화협 같은 경우에는 307억이나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민화협 단체 공동회장 대표 상임 누구냐? 김홍일이가 했어요. DJ 아들. 물론 민화협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게 제가 좀 보도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거시기한데, 예,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민화협. 예. 근데 이게 민화협은 DJ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민화협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때부터 이 취지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야말로 남북 관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데도 이게 DJ 대통령이 만들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화협이 만들어지는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는 90년도에 범민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요즘 이제 우리민족기도가 됐잖아요. 근데 범민련은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이적단체다 딱 해갖고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민련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오늘날 우리민족기도보다도 더 악성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한국을 괴롭히고 비판하고 이 악성 논평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런 범민련의 이런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기관이 없어. 통일부가 대응할 수도 없고 그 당시 반공영에 대응할 수도 없고 시민단체가 없는 거예요. 왜? 범민련은 이건 불순단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범민령의 악성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일원에서 이 목표 중에 하나로 목적 중에 하나로 말이죠. 민화협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민화협이 할 실질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30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민화협의 설립 목적과 활동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 그러면 뭐 307억이 아니라 307조라도 줘야 되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대북정책, 이 기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북정책이 집행된 이 내역을, 과정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 민화협이라고 하는 단체를 앞세워서 거기에 돈을 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줄 수 없는 돈이 혹시라도 북한으로 넘어간 돈은 없는지 이 점을 좀 철저하게 감사도 하고요. 감사 결과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이게 남북 정상이나 그다음에라든가 다양한 남북 정청을 하는 이 뒷돈으로다가 민화협을 통해서 돈이 걸러 들어간 게 아닌지 요거를 철저히 좀 파헤쳐라. 이러한 이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 남북 관계도 직접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제가 한번 추론을 해 보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보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